근데 옛날에는 왜 고봉밥이라고 해서 밥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진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던 건가요? 네, 어느 한 정도 홉이 되는 거지? 180ml예요. 그러면 거의 1000ml가 되거든요. 부피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숭아 먹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앉은 자리에서 보통 복숭아를 1인당 한 20개씩 먹는다. 오, 한국인들이요? 20개씩.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대식가였다는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으로 세계 곳곳의 역사와 문화를 디깅해 풀어보는 세상에 없던 식문화 콘텐츠 원바이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MC를 맡은 이혜성이고요. 앞으로 각계 전문가분들께 음식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맛있는 정보를 한 입 한 입 잘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bonjour,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입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저도 음식에 대한 관심 되게 많고 요리하는 것도 진짜 되게 많잖아요.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은행을 통해서 정말 깊게 디깅하면서 몰랐던 그런 얘기가 듣게 될 것 같아서 저한테도 영향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원바이트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모신 귀한 게스트분이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시대를 읽는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음식 이야기 좋아하시는 거 맞죠? 사실 먹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첫 번째 손님이라고 해서 매우 뿌듯합니다. 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일단 두 분 식사하셨어요? 역시 되게 한국스럽네요. 이게 진짜. 해외에서 진짜로 네. 밥에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는 이렇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렇죠. 게 너무 일상이고 당연한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잘 못 먹었으면 되게 염려해주고. 맞아요. 걱정, 밥부터 걱정해. 그거밖에 안 먹었어? 네.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니. 야 라면으로 때우면 안 돼.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맞아요. 식사하셨죠? 당연히 했죠. 아. 네, 그걸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또 진짜 재밌는 짤을 본 적이 있는 게 누구보다 밥에 진심인 한국인들. 그렇죠. 밥으로 모든 대화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네. 물어보고 플러팅을 할 때도 같이 밥 한 번 하실래요? 그렇지. 네, 맞죠, 뭐 맞죠. 고마움을 표할 때도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어. 심지어 협박할 때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콩밥 먹을 줄 알아. 공밥 먹을 줄 알아. 네. 또 한국에 그 밥 언제 먹자 해놓고 또 알아. 기약 없는 밥 그쵸? 약속. 네, 저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저도 언제 식사해요 하는데 사실 마음이 없을 때가 그치. 한 번씩 있긴 있죠. 그 한국인에게 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쌀, 식사를 넘어서 어떤 문화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게 그쵸, 된 그쵸.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이 밥 한 그릇. 오늘 원바이트 첫 회에서는 이 밥과 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세계 3대 곡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밀, 쌀이에요. 네, 생산량으로 보면 옥수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 밀, 쌀인데 정확한 수치로는 옥수수가 11억 5천만 톤, 밀이 7억 8천만 톤, 쌀이 5억 500만 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각 나라별로 또 주식으로 삼는 곡물이 아니 다르잖아요. 줄량은 밀을 더 많이 먹어요? 쌀을 더 많이 먹어요? 아,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 그러네요. 요새는 쌀 많이 먹긴 한데 어. 왜냐면 제 집 근처에 바로 내가 좋아하는 빵집이 없어요. 그냥 빵집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아 진짜로? 이따가 그러면 한번 정보 교환하는 거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벨기에가 와플이나 맥주 이런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죠? 벨기에 같은 경우는 딱 대표 맥주 하면은 밀맥주. 밀맥주. 그쵸? 아, 너무 맞아. 맛있어. 완전 맞더라고. 다들 뭐 독일 맥주만 얘기하는데 독일 맥주보다 일단 훨씬 우수한 건 맞고요. 산미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이거 왜 경쟁심들. 풍미가 있어. 뭐 밀뿐만 아니라 감자도 많이 먹지 않나요, 유럽에서는? 감자 엄청 먹죠. 저 영국 가서도 있으면서 감자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그쵸? 해시 브라운 이런 뭐 거요? 피시앤칩스 네. 계속 감자야. 이따라보다 2배예요 소비량이 보면. 진짜? 네. 근데 이 감자가 유럽인들의 운명을 바꾸는 음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갑자기 감자 먹던 얘기하다 얘기하니까 순간 너무 부담스러워. 유럽은 어찌됐건 이제 밀 생산량이 좀 중요했었고 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깊은 쟁기를 개발하거나 말을 농사에 투입하면서 밀의 생산량을 계속 올렸어요. 네. 14세기, 15세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국제 무역을 막 시도하면서 들어왔던 게 이제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생산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이 요 정도 있었는데 감자가 들어와 버리면서 확 폭증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유럽인들한테는 이제 감자 영향이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이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라고 해서 네. 그죠, 그죠. 이게 그냥 그 지역에서 밀농사하듯이 소농들이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무역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무역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스템에 붕괴가 되면 가난한 민중들이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일랜드에서 진짜 많이 죽었죠. 그쵸. 100만 명 이상의 분들이 기근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렇죠. 미국의 또 아일랜드 계열. 그래서 우리 뭐 아이리시맨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아일랜드계 왜 마피아. 무슨 마피아? 그게 이제 뭐 아일랜드인들이 나빠서 마피아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정말 힘들게 넘어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좀 유럽에서는 감자 이야기하면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늦긴 하지만 구황작물로 감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처럼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배고픔 먹거나 아니면 사실은 간식으로 먹는 용 이런 걸로 쓰였지 쌀과 동등한 위치, 밥과 동등한 위치가 된 적이 아예 없죠. 전 반대합니다. 한국의 감자전 너무 중요합니다. 갑자기 한국의 감자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휴게소 감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본인의 어떤 사적인 맛에 취향을 역사적인 이야기로 너무 섞지 마요. 세계인의 주식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생산량만 보면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긴 하지만 뭐 사료나 비료로 그쵸, 많이 쓰이기 사료. 때문에 결국에는 밀과 쌀, 밥이냐 빵이냐 이게 이제 세계인의 주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밀과 쌀을 주식으로 먹음으로써 각각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인구 부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쌀의 인구 부양력이 밀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딱 보게 되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로 봤을 때 인구가 비교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하고 인도 합치면 야, 전 그러네요. 세계 인구의 그러네요. 3분의 1 중국과 이상이 인도. 쌀을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한반도도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으니까 인구를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이 영토의 인구가 5천만 남한만 해도 네. 굉장히 많은 거고 일본도 1억이 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쌀을 먹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큼 강한가가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인구 밀도 면에서는 쌀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압도적이죠 지금. 그렇죠. 실제로 이제 대륙별 인구수를 보면 아시아가 가장 많고 그쵸. 그 다음이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순이라고 하죠. 이 인구 부양력에 따른 인구수 말고도 이 쌀과 밀, 주식이 각 나라의 뭐 민족과 문화에 끼친 영향이 또 있을까요?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쌀이 미친 영향이 좀 커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쌀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쌀을 먹는 쪽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쌀은 농사를 생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밀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왜냐면 맞아요. 일단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뭐 지금으로 보더라도 일단 모판에 뭐 심어야 되죠. 물 다 대야죠. 그리고 물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기후와 계절 과정 속에서 그걸 또 다 견뎌내야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체 조직으로서 생산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 조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지만 지금도 가보면 지역마다 이렇게 작은 자영농들의 사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 전체가 때 되면 다 농사 짓고 마을 사람들이 때 되면 같이 품앗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쌀의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늘어나는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농경 과정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노동이 투입돼야지 엄청 투입이 돼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네. 쌀 농사네요.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쌀은 쌀의 생산 과정 자체가 인구도 늘리지만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되게 많아요. 주로 이제 약간 아시아에서는 속담들도 보면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거나 이런 말 같은 거 있는데 그게 또 쌀과 밀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는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밀 같은 경우는 조금 해놓으면 거기서 관리 정말로 열심히 해봤자 완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아시아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다 해서 더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거는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량을 좋아해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진짜 이런 가끔씩 우리가 편하게 먹는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역사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 뭐 여러 전문가 나오겠지만 막 공격할 거예요. 줄리안이 제일 전문가일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이 쌀이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적인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었다면 밀은
좀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18년도에 어떤 시카고 대학교에 했던 연구가 있는데 조금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좁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가 이제 의사했던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 있는 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잘 앉는다. 하지만 원래 요새했던 그런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서 앉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조금 더 개인적인 있을 수 있다.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쌀농사 같은 경우는 이중도가 높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분명한 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잔치하면 쌀로 대접하는 게 그러니까 푸짐한 밥을 그러니까 여러 부친 게 두고 하지만 그래도 쌀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잔치국수 말아서 이렇게 대접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너무 미안해하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이제 그런 잔치가 막 벌어지면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와서 이렇게 뭐 부조도 해주고 하는데 네. 또 여유가 없으면 그 옆에 와가지고 부침개를 도와주는 게 또 그 축의금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의 먹고살이를 함께 풀어간다라는 이 쌀 농사 방식이 적어도 한 1980년대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가치인 거죠. 현대 사회로 오면서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뭐 한국인의 정이라든지 그렇죠. 서로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은 확실히 쌀 농사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요즘 먹는 밥 공기의 크기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수치적으로도 보면 1940년대 밥 공기 용량이 한 680ml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0ml 정도라고 하거든요. 거의 3분의 세 배. 1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옛날에는 왜 그 고봉밥이라고 해서 밥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던 건가요? 약간은 과장된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9세기 말에 프랑스 기자가 찍은 엽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네. 진짜 그릇이 이만하거든요. 아 진짜 이만하다고요? 알죠? 그리고 이제 옆에 반찬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제 유럽에 소개가 되면서 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많이 먹었구나. 아하하하.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왜냐면 그런 엽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기획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요새도 솔직히 뭐 광고 기획. 사진이 그래. 조금 버거가 실제로 조면서 다르게 보이듯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도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보면 쌀을 진짜 많이 먹긴 했습니다. 천장관 전설하고 이덕무가 쓴 기록인데 남자는 한 끼에 7홉, 여자는 5홉, 아이는 3홉을 먹는다. 근데 한 홉이 180ml예요. 그러면 아, 7홉이면 이게 거의 1000ml가 되거든요. 손이 높네요. 어.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프랑스 선교사의 기록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피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여튼 이제 많이 먹는다는 기록은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복숭아 먹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앉은 자리에서 보통 복숭아를 1인당 한 20개씩 먹는다. 오, 이런 20개씩.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 많이 나올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평소엔 쌀밖에 없어요. 아,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먹을 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이게 갑자기 라떼는으로 나오지만 제가 10대 시절만 해도 스파게티 같은 건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생겨서 네네.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 있으면 스파게티 집으로. 경양식집 가서 1970, 80년대만 해도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가면 일반 민중들은 당연히 쌀 외에 나머지 반찬의 개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유럽인들의 시각 차이가 있어요. 유럽도 원래는 먹는 게 되게 단순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시기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이제 우리 줄량의 나라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디저트 문화 발전하죠. 어, 다이어트라는 개념 등장하죠. 또 서양에서는 뭐 제국주의 시대 이후로 여러 식민지에서 쏟아져 나온 그런 식재료들이 또 많았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우리나라 왔냐면 일본을 거쳐서 많이 왔어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근데 일본은 또 전통적으로 소식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과 일본의 또 식문화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었어요. 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식당을 잘 먹는다 되게 칭찬 같고 해외에서 너 정말 잘 먹어 라는 말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 우리나라만 해도 잘 먹으면 복스럽다. 네. 칭찬하지. 오히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잘 먹는 건 좋지만 적당히.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양한 이제 막 크롬웰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네. 이제 금욕주의 같은 금욕주의. 거라거나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개신교도 하면서 되게 종교적인 거 컸던 것 같습니다. 쌀이 한국인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쌀이 아예 화폐 역할을 했었다고도. 쌀은 돈이었죠. 민중들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생선도 필요하고 하면 네. 쌀 뭐 멧돼박에 바꿔 먹고.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18세기 말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니까 쌀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DNA, 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게 이제 남아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4대 의례라고 하잖아요. 관음상제에서도 쌀과 떡이 항상 등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상이 네. 최고의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례를 지낼 때 쌀밥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또 쌀을 잘 빠고 갈고 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의 이제 떡을 내면서 절편 같은 거 만들어서 또 먹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진짜 우리가 정말 쌀밖에 없는 맞아요. 너무 쌀에 둘러싸인 뭐 그런 문화를 누렸던 건 사실이죠. 이렇게 중요한 쌀밥을 못 먹게 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못 먹겠다고요? 해방 이후에 가장 컸던 문제는 뭐냐면 쌀이 이제 부족한데 우리는 네네. 쌀밖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네. 주로 주식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답은 뭐냐면 우리도 서양처럼 혼식을 하거나 분식을 장려하자. 그래서 이 시기로 나눠지는데 그 이승만 정권 1950년대 때는 주로 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쌀을 그대로 먹되 잡곡을 많이 먹어라. 밀가루도 많이 먹고 먹어라. 이렇게 하면 얼추 된다 하는데 박정희 정권 시대로 딱 들어오면서 네. 그때 이제 군인들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명령이 되게 강하니까 각국에서 결단을 내린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식습관을 쌀 위주가 아니라 분식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어떤 서양에 대한 불필요한 동경도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빵이나 밀을 소비하는데 우리는 쌀만 소비하니까 우리 민족은 좀 저열하다. 그 당시 시기는. 그렇게 생각했군요.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예 좀 강제적으로 이제 분식을 장려했었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장려했냐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1964년 1월 달에 이 농수산부에서 네. 박정희 정권 초입이죠. 그 당시에 모든 음식점에서 존재하는 곡물의 25% 이상을 이 보리쌀이나 밀로 대체하라.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명령을 내는 쌀만 거예요. 갖다 놓으면 큰일 나고 무조건 4분의 1은 이제 보리쌀 혹은 이제 밀 같은 걸로 뭘 와. 조리해라. 아니, 심지어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혼 분식의 날인 거예요. 떡볶이나 쫄면이나 이런 좋은데요? 거. 저는 좋아요. 저 떡볶이 좋아하는데 쌀떡볶이 말고 밀떡볶이. 쌀떡이 좋은데. 쌀떡볶이. 우리나라가 이제 쌀 자급 도달한 게 77년이거든요. 음. 통일벼 성공에 통일벼. 성공하면서. 근데 네. 그래도 이제 한 80년대까지는 분식을 장려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같은 동아시아인인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쌀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두 나라 우리나라도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숭늉이 되게 유니크하대요. 야, 네. 숭늉이? 가마솥에다가 딱 밥하고 네. 나면 남은 걸로 그냥. 누룽지다 맞아요. 물버섯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맛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식후에 맛있어요. 너무 한국 사람 좋죠. 다 드세요? 아예. 이런 게 비슷한 뭐 중국의 귀바나 일본의 오고개 같은 누룽지랑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네네. 그 누룽지를 활용해서 숭늉이나 이렇게 만들어 먹는 문화는 또 굉장히 우리나라 유니크하대요. 그래서 이런 거 저도 생각 못 해봤던 주제인데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다 보면 조금 더 새로운 또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원바이트 대망의 첫 회로 한국인의 힘의 원천, 밥 그리고 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 나눴던 이 많은 대화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전 정말 재밌고 유익했는데 어떠셨나요? 아니 뭐 제가 도움이 됐을까요? 엄청나게 아유, 많은 그럼요. 정보를 아주 풀어놓으셨어요. 재밌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쌀 얘기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시작은 쌀이지만 앞으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 기회가 되면 나와서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안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 원바이트 오늘 정말 첫 원바이트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맛을 보니까 되게 유익하고 맛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역시 덕질하는 게 재밌군요. 오늘 진짜 쌀에 대해서 덕질했던 시간인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하게 먹는 밥이었는데 이렇게 밥의 역사,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을 같이 나눠보니까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꾹꾹 눌러 담은 밥 한 공기처럼 알차고 맛있는 이야기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원바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